자, 이렇게 놓고요. 이쪽 지금 패널이 또 저쪽으로 가버렸네. 지금 패널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편집해 놓으시면은요, 저랑 뭐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건 관계없고, 이쪽을 소스 패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하고요. 얘를 도구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하고요. 얘를 사운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여사님이 온도계 진행적인 걸 사운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얘를 소스 패널,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프로젝트 패널, 도구 패널, 그 다음에 타임라인 패널, 그 다음에 사운드 패널 이렇습니다. 여기 오면 창이 있습니다. 창을 클릭하시면은요, 작업 영역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밑에 있는 작업하시다 보면 이 패널들이 막 흐트러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뭐 잘못 눌러가지고 얘가 막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얘가 포토샵에서 이센셜이라고 있었죠. 걔랑 비슷한 건데요. 이게 저장된 레이아웃 재설정 그러면은요, 원래대로 얘가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그 패널이 막 움직이다 보면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그 닫아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막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장된 레이아웃 재설정. 얘를 클릭하시면 원래 모양대로 갑니다. 지금은 뭐 누를 필요 없으시고요. 네? 아닙니다. 얘가 리셋이니까 이 프리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레이아웃입니다. 얘가. 예, 기본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레이아웃으로 다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오디오를 할 때, 그 다음에 뭐 그래픽을 할 때, 그 다음에 색상을 할 때, 어셈블리 할 때, 효과할 때 이게 다 틀린데요. 일단 우리는 편집이니까 편집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건드릴 거 없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 패널이 막 흐트러졌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각 패널이요. 패널이 쭉 있는데 요 타임라인 얘를 따닥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이 타임라인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 화면이 다 타임라인 화면이 됩니다. 게다가 얘를 다시 따닥 클릭하면은요, 다시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내가 뭘 눌렀는데 화면이 커졌어. 그러면 요 위에 보면은요, 요 타임라인에 시퀀스 이름이 있는데 이 시퀀스 이름이 없어서 이 시퀀스를 따닥 클릭하시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하시고요. 네, 예. Shift 1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거가 되겠죠, 얘가. 그래서 얘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한테 이렇게 하얀색이 탁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프로젝트 패널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미디어 라이브러리 클릭하면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를 활성화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활성화하면요, 얘를 이렇게 활성화하겠죠. Shift 2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스 패널로 간다 했습니다. 소스 패널로 가고요. 그 다음에 Shift 3 하면은요,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로 갑니다. 단축키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1, 2, 3번 정도는 Shift 1, 2, 3 정도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hift 4 하면은요, 이렇게 프로그램 모니터로 가고요. Shift 5 하면은 효과 펜트로 가고요. Shift 6 하면은요, 오디오 트랙 믹서로 갑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Shift 7 하면은요, Shift 8 하면은 이쪽 미디어 브라우저 오고요. Shift 9 하면은 이렇게 오는데, 얘가요 지금 여기 오디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오디오까지 세 개가 있는 거죠. 오디오가 오디오 클립 믹서, 오디오 트랙 믹서, 요거 오디오라고 하는데 얘는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오디오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오디오가 중요하다는 얘기 되겠죠. 사운드에서. 그래서 Shift 1로 가지고요. Shift 1 가주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Shift 2 하면 소스로 오겠죠. 얘가 디폴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선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실제 영상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나 영상을 가져오려면은요, 그 영상이나 이미지를 작업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젝트는 단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폴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영상이나 오디오를 가져와서 이렇게 작업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파일에 가서요, 새로 만들기에 가셔서 시퀀스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시퀀스를 클릭합니다. 자, 시퀀스가 있는데요, 우리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사전 설정에 가서 얘는 사전 설정이라는 것은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 정의해 주시고요. 맨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수 써주시고요. 1920, 1980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픽셀 넣어주시고요. 필드 없음. 정사각형 픽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 그 TV 같은 거는요, 픽셀이 이렇게 약간 틀렸습니다. 이렇게 1대1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1대1이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드 없음 필드도요, 옛날에 테이프로 가져오는 거 이런 거 쓸 때는 쓰는데 지금은 쓰지 않기 때문에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샘플 속도도요, 요 클릭해 보시면 요 44.1kHz, 지금 요 1000단인데 원래 44kHz로 썼는데요, 1초에 음향이 몇 번 뛰느냐, 몇 번 발사해 주느냐인데요, 얘는 얘는 CD에서 고급 CD에 속하기 때문에 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건 건드릴 거 없고요. 내려오셔서 사전 설정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댁에서 하실 때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설정을 클릭하시면은요, 여기다가 마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마이라고만 쓰죠. 시퀀스 마이라고 쓰고요.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요, 사전 설정 맨 밑으로 내가 한 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를 확인하시면은요, 지금 1920에 108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샘플로 얘가 돼서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이쪽에 있는 여기에 시퀀스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시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타임라인에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에 운동장에 뭐라 그러냐면 트랙하고 비슷하래 가지고 얘를 트랙이라고 합니다.
시퀀스가 만들어져야지만 이 트랙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프로그램 모니터도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 시퀀스가 없으면은요, 이 시퀀스가 없으면 이런 트랙이나 뭐 이런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스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소스를 간단한 소스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불러오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얘를 따닥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취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가져오기 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가서요, 이쪽에 가져오기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요 단축키가 컨트롤 I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하는데요, 대개 단축키를 사용하거나 컨트롤 I를 사용하기나 아니면 초심자들은 여기를 따다 클릭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폴더에, 이미지스 폴더에 요 그림을 일단 두 개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열게 하시면요, 이렇게 요 프로젝트 패널에 요 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다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여기서 가져오기 한번 해볼게요. 가져오기 해서요, 내 폴더에 가서 비디오에 가서 얘 A1.mpeg4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가져오면은요, 얘가 이렇게 파일이 하나 가져와지고요. 컨트롤 I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폴더에 가서요, 사운드에 가서 미러 얘를 뭐 얘가 거울인데 미러를 우리나라에 막 미러 이런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다시 이쪽 파일에 가서요, 파일에 가서 가져오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기로 사운드를요, 피메일 크라우드, 얘도 한번 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운드가 두 개, 영상이 하나, 뭐 이렇게 이제 시퀀스에 쭉 나열이 되는데요. 다시 따다 클릭하셔서요, 비디오에 가서 얘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A2 mpeg4도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미지가 두 개, 그 다음에 이쪽에 비디오가 두 개, 그 다음에 사운드가 두 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앞에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이걸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요 색상에 따라서 이미지는 이런 색상으로, 그 다음에 영상은 이런 색상으로, 그 다음에 사운드는 이런 색상으로, 이렇게 레이블 색상이 이렇게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온 얘네들을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아이콘에 미리 보기가 없어서 상당히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얘가. 자, 그래서 이 아이콘을요, 아이콘을 보게 하려면요, 요 밑에 내려오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아이콘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아이콘으로 보여지면서 얘가 무슨 이미지고 얘가 무슨 영상이구나, 이렇게 작은 것 같으면은요, 자, 얘를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난 이런 거 싫어요. 너무 커서 보기 싫어요. 그러면은요, 옆에 보면 이렇게 목록 보기, 아이콘 보기, 목록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목록 보기가 보여지고요.
나는 요 미리 보기를 좀 할 수 있는 요 썸네일에 미리 보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요쪽 프로젝트 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은요, 요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십니다. 오른쪽 하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축소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아이콘 보기인데요, 썸네일 보기 또는 뭐 아이콘 보기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아도비 한글에서는 이렇게 축소판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얘 축소판을 클릭하면은요, 이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살짝 보일 겁니다. 얘를 이때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요, 약간 이렇게 키우면 이제 좀 약간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썸네일입니다. 썸네일로 되어 있을걸요 아마. 네? 프리 그 사람 들어오십시오. 아니 왜 영어로 하시죠? 이거 영어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사실 포토샵도 한글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워낙 틀려가지고요. 이거 제가 영어를 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쪽에 있는 새 저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새 저장소는요, 폴더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다가는 비디오라고 하시고요, 다시 폴더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다 만들면 안 되구나. 풀어주고요, 다시 새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여기다가는 사운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폴더를 이렇게 3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폴더를요, 이렇게 3개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이 밑을 만들어 주시면요, 딜리트 하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딜리트 키 누르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고 다시 얘 클릭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 곳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요 이미지 2개를 Shift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셔서요, 요 이미지에 갖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대신에 레이블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1 하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A2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2개가 선택이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이고요, 가까이 붙어 있는 건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요, 비디오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얘하고 시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사운드 이렇게 클릭하셔서요, 얘를 이렇게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보이기에 가독성이 좀 낮겠죠. 여러가지 파일이 쫙 있는 거, 내가 이미지 할 땐 이미지, 비디오 할 땐 비디오, 사운드 할 땐 사운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단 비디오라는 비디오에 가서요. 자, 비디오에 가서요. 비디오를 클릭하시고요. 용량이 29초, 34초. 자, A1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시고요. 레이블을 끌어서 이렇게 우리 창으로 가져갑니다. 창으로 가시는데 이렇게 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런 표시가 나올 거예요. 시켓스 설정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설정의 유지가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유튜브 하기 때문에요. 1920에 1080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기존 설정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얘가 얼마로 다운받았느냐 720으로 다운받았을 거예요. 얘를요. 요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하십니다. 딜리트 하시고요. 다시 얘 갖다가 이렇게 갖다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정 유지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얘 타임라인에 있는 요걸 이제 인디케이터 또는 재생해달라고 하는데요. 요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보면은 요 인디케이터 움직이는 게 요 인디케이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이쪽은 그러면 이쪽이 도대체 뭐냐? 얘는 지금 어떤 소스가 들어가는 이쪽은 소스가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 소스를 불러와서 나열하는 영역이고요. 타임라인은 얘는 뭐냐면요. 완성품입니다. 지금 내가 얘를 이렇게 완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렌더링 하기 전까지 최종 결과물이 여기에 표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럼 뭐냐? 얘는 소스 패널은 뭐냐 그죠? 얘를 요 파일명을요 따다 클릭합니다. 아이고 파일명이 아니라 얘를 레이블을 따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오면요 이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소스를 클릭하면 이 소스 패널에 얘가 소스가 들어옵니다. 그럼 얘는요 어떤 역할을 하면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이리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요 사이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스틸 사진을 찍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얘는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는 뭐라고 이쪽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소스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작업 영역이 되는 거고요. 얘는 결과 영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스트리밍 찍는 거 안 잊어버리셨죠? 여기 얘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프레임 내보내기. 얘를요. 지금 얘가 지금 저는 52초 뒤에 있는 14가 프레임이라서요. 52초 14 프레임이 얘가 있습니다. 여기 얘를 한번 가볼까요? 52초 14 프레임. 요래 한번 가보실까요? 자 가시고요. 여기 요 카메라를 클릭해서 스틸 이미지를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픽 이렇게 하죠. 픽 -1 이렇게 할게요.
대개 요 스틸 이미지는요 JPG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로는요 여기 찾아보기 하셔서 경로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2018에 AA에 넣었는데요. 오늘은 얘를 어디다 넣냐면 이미지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내 폴더에 이미지에다가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이미지 폴더에다가 선택을 해주면은요 나는 지금부터 요 스틸 사진을요 여기다 넣겠다는 뜻입니다. 확인합니다. 탐색기 하셔서요 이미지에 픽-1이라는 JPG가 들어와 있으면 된 겁니다. 이렇게 스틸 사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얘 말고 얘를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자, 내가 여기서부터 자 시작이라는 게 얘입니다. 시작 표시가 얘예요. 그러면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나는 쭉 와가지고 어디까지 하냐면 1분 2초 0프레임 방향키 요 1분 2초 갖다 놓고요. 요 방향키 오른쪽 왼쪽을 하면은 요 프레임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요렇게 여기 1분 2초 0프레임에 갖다 놓고요. 종료 아웃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료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 사진 중에서요 내가 요만큼만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여기서 이 보낼 때는요 이렇게 보냈죠, 그죠? 그러면 전체가 다 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일부분만 가려면요 내가 이렇게 인점 아웃점 이렇게 네? 아닙니다.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일단 아무데나 놔두십시오. 관계없습니다. 뭐 거기 꼭 여기 필요는 없습니다. 놔두시고요. 아주 하고 갈까요? 여기 단체 편집기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요. 이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시고요. 이쪽에 보면 여기 시작 지우기가 있습니다. 얘를 요 끝 뒤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종료 지우기에서도 얘를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요 얘를 클릭해 볼까요? 종료 지우면요 이 종료가 지워지겠죠. 이렇게 딜리트하는 겁니다. 김선생님. 그 다음에 요 앞에 거 여기 가면요 요 앞에 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을요 시작점을요 49초에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이 다시 잡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와서요 이렇게 1분에 갖다 놓겠습니다. 1분 0프레임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내가 이제 요 부분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쓰고 싶을 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실행해 보시는 건가요? 예. 사운드가 나오니까 컨트롤 시프트 I 해볼까요? 단축키로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기할 필요 없는데 단축키가 프리미엄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O 하시면은요 뭐 이렇게 되겠죠. 컨트롤 Z 하시면요 다시 뒤로 갑니다.
컨트롤 시프트 X 하시면은요 이렇게 한꺼번에 지워집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다시 컨트롤 Z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내가 인점 시작하는 점을 지우시려면 얘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얘가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I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 지우시면 되고요. 요 뒤에는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O라고 되어 있고요. 다 지운 거는 컨트롤 시프트 X입니다.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이 앞에가 인점이 48초고요. 그 다음에 얘가 1, 2분인데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요.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중에서 내가 요만큼 영상만 이렇게 따로 빼오는 겁니다. 인점부터 시작해서 아웃점까지 이렇게 내가 가져오게 되겠죠. 요 화면을 드래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면 전체가 들어오지 않고요. 요 인점 아웃점 안에 선택된 얘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시고요. 얘 밑에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드래그 선택입니다. 이렇게 드래그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되셨나요? 안 되시면 손 들고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잘생긴 신랑분이 안 되셨나?